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분석해왔으니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길 바라고, 영상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중요한 정보들 꼭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우선 전해드릴 중요한 정보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진행되면 이더리움의 시세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 아시나요? 이 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더리움의 초기의 하드포크와 2016년에 진행된 3번의 하드포크를 제외하면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의 시세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분석해 보면 이더리움 초창기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하드포크여서 이더리움의 시세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나머지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드포크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DAB 해커들에게 해킹당해 600억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하드포크였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해킹 피해로 인해 투자자의 불신이 반영되어 이더리움의 시세 상승에 기여하지 못한 것인데요. 그럼 나머지 하드포크들은 모두 시세 상승을 일으켰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더리움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완료를 위한 과정의 하드포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어떤 목적을 위한 하드포크인지에 따라서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런던 하드포크가 어떤 목적의 하드포크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시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변화하는 게 이번 하드포크가 진행되면 이더리움의 기본 수수료가 소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거래를 할 때는요, 이더리움으로 지불하는 두 가지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 수수료와 팁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말 그대로 거래를 하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수수료고, 팁은 내가 다른 사용자보다 빠른 거래를 하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중 기본 수수료는 이제 거래를 할 때마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의 한정된 수량으로 희소성이 높아 시세 상승을 하는 것처럼 현재 채굴 개수 제한이 없는 이더리움에 희소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드포크는요, 이더리움 자체의 거래 확장성과 한계점을 높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 네트워크에 몰려 생기는 느린 전송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하드포크의 목적은요, 크게 이더리움의 기능 향상과 희소성 부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하드포크 진행 후 시세가 상승한 것과 같이 이번 하드포크도 진행 시 시세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번 하드포크는 전에 진행된 하드포크들과 다르게 희소성 증가를 위한 기능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에 진행된 하드포크들보다 더 큰 시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런던 하드포크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는 8월 4일 오후 10시부터 5일 새벽 2시 사이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워낙 중요한 일정이다 보니까 하드포크가 진행되기 전까지 저희 코인킹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이 내용 다뤄드리고 대응법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으로 연준의 미국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2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제학자들은 지출의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물가지수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렇게 부동산과 자산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바이든 대통령의 목적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 이어 말하기에는 영상이 길어지면서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구독하셔서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는 이 코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코인은 바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현재 나오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상상됐고요. 기존 저희 영상에서도 한 번씩 다뤘던 영상입니다. 기존 엑시 인피니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죠? 바로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월봉상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사실상 그 위에 매도가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고점을 돌파하고 비트코인과 같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복기를 해보면서 현재 차트를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제가 직전 고점이 나왔던 매물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고점을 돌파
돌파하고 이 부분에서 장대 음봉으로 눌렸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야만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유일한 매수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매수대는 지나지 않고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이 오지 않거나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딱 맞게도 이평선이 올라올 정도로 충분한 일봉상 버티기 흐름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에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도 보시다시피 지금 볼벤상 상단이었던 이 부분이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아래 꼬리를 흔들리면서 시간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오늘 일봉상으로 매수 가치는 지금 보시는 이 위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가격은 결국 47,708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7,000원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상 현재 54,170원에 있는데 그러면 한참 떨어져야 하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사실상 매수 가치가 전혀 없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 했죠? 바로 4시간 봉 그리고 더 짧은 봉으로 해서 내가 단타의 거래를 할지 스캘핑의 거래를 할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4시간 봉을 잠깐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000의 위치를 봤을 때 현재 여기에 있어요. 47,000의 그 지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직전 지지였던 부분들 있죠? 저항대였던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저항대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라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흐름 있죠?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단기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볼벤상 이평선들이 정렬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마냥 거래를 한다고 하면 또 다시 두 번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1번의 전략은 현재의 구간에서 더 이상 지지가 뚫리지 않는다라는 매수 전략이고요. 만약에 매수가 뚫린다고 하더라면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시 47,000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엑시피니티는 사실상 월봉으로서 거래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주봉으로도 그렇고 월봉으로도 그렇고 차트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다면 단타적인 거래밖에 안 돼요. 그 단타도 정말 짧은 거래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항상 급등한 코인과 원화상단된 코인을 매수를 하실 때는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 부분 알고 거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코인이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월봉을 봤을 때 월봉이 직전 이 매물대에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이 직전 고점을 넘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넘기려고 버티는 것 같아요. 이 점이잖아요. 이 직전 고점이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열리냐 하면 바로 지금 일봉상 여기 나왔던 쌍바닥 부분 맞던 요 부분 있죠? 이게 여기까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비트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월봉이 여기까지 열릴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작도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이 첫 번째 나왔던 산보다 더 큰 산이 나와야 그 다음 그림에서 이곳에서 상승을 하고 눌림을 받더라도 빠지고 길게 빠진 다음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보시면 알트들의 흐름도 예상치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도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비트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일봉상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언제 나왔냐면 바로 비트가 상승장으로 전환했던 바로 주봉상 흐름에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주봉상 여기 똑같은 흐름이 나오셨죠. 보시면 주봉상 나왔던 흐름 보이시죠? 하나 둘셋넷 다 일곱 다음에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이거를 1대1로 먹는 비율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알트들도 심상치가 않아요. 보시면 일봉상 보이시죠? 지금 흐름이 하나 둘셋넷 다 일곱 개 나왔고 그 다음 음봉 장대 음봉 그 다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단타적으로라도 그렇고 한번 리스크적으로 한번 여기서 베팅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든 봉이 양봉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음봉이 나오면 안 돼요. 일봉이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그게 손절이란 얘기거든요. 지금의 모든 기준은 저점이 안 깨지는 일봉이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간적으로 우리가 썼던 이 윗꼬리가 달렸던 이 일봉을 먹는 흐름이 장대 양봉을 다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흐름이 반드시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꼭 손절은 일봉에 음봉이 나오면 하시되 일봉이 계속적으로 버틴다는 얘기는 뭔가 크게 위로 갈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봉이 음봉이 나오면
손절을 하고 다시 보셔야 하고, 일봉이 양봉으로 계속 간다는 흐름은 지금 나왔던 음봉의 큰 흐름만큼 또다시 양봉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다시 여기서 나왔던 이 흐름 있죠. 여기까지 아직 알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비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다시 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이 얘기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상 알트들은 월봉이 음봉이에요. 결국 양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디데이 6일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코인킹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타점 분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